예, 계속해서 콘크리트 제로 및 배합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콘크리트 배합의 기본 원리를 이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배합 설계의 기본 원리, 먼저 이제 계산에 의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산에 의한 방법은 시방 배합과 현장 배합의 차이를 조절하는 것을 계산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방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방서 또는 어떤 책임 감리원이 지시한 배합입니다. 시방 배합에서는 골재를요, 표면 건조 포화 상태 걸 사용합니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기억하시고요. 장골재는 5mm체를 전부 통과한 것을 장골재로 간주합니다. 시방서에서는. 그 굵은 골재는 5mm체를 모두, 5mm체 모두 남는 골재만을 시방 배합에서는 굵은 골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게 시방 배합은 규정상의 배합이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표면 건조 상태가 아닐 겁니다. 골재가. 그리고 장골재에 일부 굵은 골재가 포함되어 있고 굵은 골재에도 일부 장골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태에 맞게끔 다시 보정을 해서 시방에서 규정한 대로 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정을 하는 것이 이제 현장 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합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현장에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따른 표면수 보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골재가 굵은 골재를 일부 갖고 있고 굵은 골재가 장골재를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도 상태에 대한 보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합 수정은 입도 보정과 표면수 보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혼합 어제죠. 여기 사용할 때 우리가 물론 희석에서 쓰잖아요. 그 희석수량도 고려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려하느냐? 희석수량도 단위수량에 포함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골재량과 굵은 골재량을 보정을 할 때요. 이 식에 의해서 보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는 시방 배합에서 장골재량, G는 시방 배합에서 굵은 골재량이라 하고요. 스몰 a는요, 5mm체에 잔류하는 장골재량입니다. 원래 그 시방 배합에서는 5mm체에 전부 다 통과해야 장골재잖아요. 그러면 일부 잔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골재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굵은 골재라는 얘기죠. 그 B는 5mm체를 통과하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는 원래 시방 배합에 따른 5mm체에 전부 다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 통과라 했다? 곧 굵은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장골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 그냥 집어 넣으면 바로 장골재와 굵은 골재량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똑같죠. 100 가로 스몰 a 플러스 스몰 b. 그죠? 분자에 보면 장골재는 100s, 굵은 골재는 100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골재 할 때는 B가 곱해지고 S 플러스 G, 굵은 골재 할 때는 A가 곱해지고 S 플러스 G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아까 장골재에 포함된 굵은 골재라 했잖아요. A가. 그러니까 굵은 골재 할 때는 굵은 골재가 곱해지는 거고 장골재 할 때는 장골재가 곱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저 공식을 암기하기보다는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고 이해해서 푸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수량이 얼마라고요?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단위수량은 180, 그죠?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하고 있고요. 단위 시멘트량, C량은 380, 단위는 똑같아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1세제곱미터를 만들 때 거기에 얼마를 넣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죠?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양입니다. 자, 장골재는 얼마예요? 장골재량은 800kg per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굵은 골재는 1200kg per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표면 수량. 표면 수량은 4%, 굵은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표면 수량은 0.5%네요. 0.5%. 자, 그리고 5mm체에 잔류하는 장골재, 이건 뭐예요? 장골재는 5mm체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시방서에 따르면. 그러면 장골재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굵은 골재가 몇 %다? 3%다 그 말이에요. 장골재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굵은 골재 A가 3%다 그 뜻이고, 이것도 굵은 골재는 시방서에서는 5mm채 전부 다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통과를 했네. 결국 굵은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장골재가 몇 %다? 5%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시방 규정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시방에서 이거를 현장의 배합에 맞게끔 한번 환산을 시켜보는 그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입도 보정을 하는 거예요. 입도 보정을. 보정을 했을 때 장골재량을 X, 굵은 골재량을 스몰 Y라고 한다면요. 자, 골재량은 어떻게 됩니까? 장골재 플러스 굵은 골재 했을 때 현재 골재량의 총량하는 값이 같아야 돼요. 현재 골재량의 총량은 장골재 800, 굵은 골재 1200이죠. 그래서 800 플러스 1200 해가지고 총량 2000kg은 같아야 된다. 이걸 1번식으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굵은 골재량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우리가 보정해야 될 장골재 중에 몇 %? 3%는 굵은 골재죠. 그렇죠. 그래서 0.03 곱하기 X. 자, 여기까지 굵은 골재예요. 그 다음에 보정해야 될 굵은 골재량 값 중에서 몇 %? 5%는 장골재입니다. 그럼 5%를 뺀 95%만 굵은 골재죠. 그래서 굵은 골재량 Y에다가 100%에서 5%를 뺀 1-0.05를 곱하는 겁니다. 95%까지만 굵은 골재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총량은 똑같아야 돼요. 굵은 골재 1200이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굵은 골재량만 했으니까요. 이걸 2번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예.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Y를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Y를 1번식에서 Y는 그러면 2000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겠죠. 2000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이 Y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0.03 X 플러스 요거는 0.95죠. 0.95 곱하기 Y는 2000 마이너스 X. 이것이 120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X 구할 수 있겠죠. 구해보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761kg. 이거 어렵다. 그러면 앞전에 그 공식 외우셨잖아요. 거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값 구했으면 이 X값 761kg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럼 Y값 구해볼 수 있겠죠. 2000 마이너스 761 했더니 Y는 1239kg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입도 보정은 우리가 했어요. 입도 보정은. 자, 입도 보정한 값 일단 적어 놓을게요. 입도 보정에서 성공한 것은 이거는 761kg이고 굵은 골재는 입도 보정한 것이 1239kg이 되겠습니다. 자, 입도 보정이 끝났으면 두 번째 할 것은 이 보정된 값을 가지고 표면수 보정을 합니다. 표면수. 자, 아까 표면수 보세요. 장골재 중에 4%는 표면에 가지고 있는 물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물로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골재, 실제로 우리가 보정한 장골재량이 이만큼이니까 이 장골재들은 요걸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입도 보정을 먼저 한 다음에 표면수 보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761 곱하기 0.04죠. 이렇게. 자, 장골재 표면수랑 했더니 30.44kg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장골재 저 량 중에 761 중에. 자, 그 다음에 굵은 골재 표면수 0.5%래요. 자, 입도 보정한 게 1239죠. 그래서 굵은 골재의 표면수량은 1239 곱하기 0.5%니까 0.005가 곱해지겠죠. 자, 그러면 6.2kg. 그러니까 1239kg 중에서 6.2kg은 물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현장에서 어떤 양으로 섞으면 시방서에서 원하는 대로 배합이 될 것이냐. 자, 이 값을 계산하는데 시멘트는 그대로 보정할 필요가 없죠. 380. 자, 단위수량. 시멘트 시방서에서는 180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요만큼 물을 갖고 있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빼고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30.44와 6.2만큼을 뺍니다. 예. 갖고 현장에서 물은
143.46kg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장골재는 입도 보정한 것이 761, 요걸 넣으면 이제 장골재가 되는데, 이 중에서 30.44는 어째요? 물이라며요. 그럼 장골재가 적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장골재 맞게 넣으려면 이만큼을 더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761 더하기 30.44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골재량은 791.44kg이 되는 거고, 굵은 골재도 마찬가지예요. 입도 보정을 1239kg을 했지만 이 중에 6.2는 물이니까 이만큼만 넣으면 6.2만큼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 놈에다가 요걸 더합니다. 그래서 1239 더하기 6.2 한 만큼, 즉 1245.2kg을 집어넣어야 그나마 시방배합에서 원하는 것과 값이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 의한 방법 중에서 중량에 의한 배합이 있어요. 중량 배합. 중량 배합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를 제조를 할 때, 그러니까 단위량을 제조를 할 때 각 재료량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배합입니다. 방금 전에 문제 예제 풀 때도 어쨌어요. 뭐 380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했죠. 단위 메타 만들 때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실 배합이라든지 레미콘 배합은 중량 배합이 원칙으로 현재 주로 사용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번에 용적 배합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를 제조를 할 때요, 각 재료량을 이번에는 용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 뭐 리터로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용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설계할 때 그 적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책을 보면 시멘트 장골재 굵은 골재 비율을 뭐 1대 2대 4 1대 3대 6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용적으로, 최적으로 부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적 배합도 있습니다. 자, 계산은 여기까지고요. 배합표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배합표가 뭐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 결합 대비 장골재율,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당 만들 때 들어갈 킬로그램량, 단위량을 표현을 했을 때 물, 시멘트, 장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콘크리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물, 시멘트, 골재, 뭐 혼화재로.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공기량은 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물 결합재 비는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항상 중요하게 다르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장골재율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골재 중에 장골재가 어느 비율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콘크리트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슬럼프 같은 경우는 어떤 유동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시공성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굵은 골재 최대 치수도 될 수 있으면 그 정해준 규정 안에서는 크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은 다 지금 표에 나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표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뭔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배합 설계할 때 그 제 요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방금 그 표를 조금 상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언급되죠. 먼저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맨 앞에 있었잖아요. 이거 당연히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슬럼프가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슬럼프를 결정하는데, 이거 슬럼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운반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하면 저하됩니다. 그 값이. 왜냐하면 자꾸 굳어져 가니까요. 그 기온이 높아요. 그럼 어째요? 콘크리트가 자꾸 굳어져 가죠. 그러니까 슬럼프 값도 크게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슬럼프 값이 우리 규정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냐 무은 콘크리트냐, 그 일반적인 경우냐 단면이 큰 경우냐에 따라서 그 값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 규정은 1,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규정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될 때 값들을 자꾸 조금씩 건듭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볼 그런 습관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배합 설계표에서 뭐가 나오던가요? 뭐 공기랑 그다음에 물 결합 대비 장골재율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량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양이고, 그러니까 놔두고요. 그다음에 물 결합 대비 결정법. 자, 어떻게 결정합니까?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 내구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 수밀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 탄선화,
탄산화 저항성, 즉 중성화 저항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법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고, 자, 그 첫 번째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때 압축 강도 시험에서 사용하는 공식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일 동안은 양생을 잘해서 강도가 충분히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배합 강도는 우리가 배합을 하려고 할 때 양을 얼만큼 배합을 할 거냐, 함께 섞을 거냐 했을 때 목표로 하는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근데 이제 배합 강도는요, 주의할 게 뭐냐면 설계 기준 강도 FCK 하고요,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인 FCD가 있는데, 이것 둘 중에 큰 값을 품질 기준 강도 FCQ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크게 봅니다. 이것보다 크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합할 때 목표로 배합을 했지만 이제 이것들이 응결 경화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콘크리트가 굳어져 가면서 많은 변수들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과 현실이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배합 강도는 항상 이 값보다 높게 본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든요.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 그럼 요걸 무시하면 요거밖에 안 남죠. 그러면 품질 기준 강도를 따질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배합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보다 높게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레드미스트 콘크리트, 이 공장 생산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줄여서 레미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장 콘크리트 품질 변동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요. 배합 강도는 또 호칭 강도보다 크게 정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호칭 강도는 뭐냐면 내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 집을 짓는 사람이 이 콘크리트를 쳐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 집은 얼마 정도 강도 이상 나오게 하고 싶다. 이게 호칭 강도예요. 내가 호칭을 했잖아요. 그럼 실제 배합은 여러 가지 현장 콘크리트 품질 변동을 예비를 해서 이 값보다 크게 배합을 해갖고 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레미콘 또 사용자는요, 한 가지 볼 것이 아까 그 호칭 강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원 보정 강도 TN을 더합니다. TN을 더해요. 그러니까 호칭 강도는 FCQ 값이 있었잖아요. 그 FCQ 값에다가 이 기원 보정 강도 TN을 더한 것을 호칭 강도로 취급을 합니다. 취급을 해요. 자, 이거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제 또 그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강도 같은 거 보면 또 이런 걸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죠? 기원 보정 강도를 무시하면 고려를 안 하시면 되겠죠. 뭐. 그죠? 자, 이제 압축 강도 편차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FCN 값이 35 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그리고 FCN 값이 35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칭 강도가 35 메가파스칼 이하냐, 35 메가파스칼 초과냐에 따라서 이 두 식이 있어요. 이 두 식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 식을 보면 35 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배합 강도는 FCR은 FCN 플러스 1.34S, 이 S가 표준 편차예요. 또 가로 FCN 마이너스 3.5 가로 닫고 플러스 2.33S. 이 둘 중에 비교한다. 그리고 이제 35를 초과하면 위쪽 거는 동일해요, 식이. 근데 아래쪽 게 바뀌죠. 0.9 FCN 플러스 2.33S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같은 경우에는 호칭 강도 이걸 무시를 해요. 그러면 이 FCN 자리에다가 FCK가 들어가면 돼요. FCK가. 그래서 이렇게 FCN 자리에 FCK로 바뀐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호칭 강도 자리가 FCK로 바뀌어서 설계 기준 강도 값이 35 메가파스칼 이하냐, 초과냐, 이렇게 나눠서 공식이 똑같이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압축 강도 편차, 방금 그 S 값을 우리가 이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압축 강도 편차를 이용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사용한 값이요,
30회 이상 시험한 값을 갖고 우리가 결정을 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 그죠? 그럼 만약에 시험 횟수가 30회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요. 15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보정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정 개수를 곱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정 개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보관법으로 구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29회에서 15회 요 사이일 때는, 즉 29회 이하일 때는 이때는 이 표준표자 보정 개수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30회 이상일 때는 보정할 필요가 없죠. 1. 25회다 그럼 1.03을 곱해서 보정해라. 20회 실험 20회 했다 1.08을 곱해서 보정해라. 실험 횟수가 15회밖에 안 된다. 그러면 1.16을 곱해서 보정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 중간에 17이거나 뭐 23이거나 뭐 28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안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비례식에 의해서 보관법에 의해서 이 보정 개수 값을 구해 가지고 그걸 곱해서 보정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딱딱딱 5개 단위로 있다 보니까 그 중간값은 구해내서 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합 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압축 강도의 표준 편차는 이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 S가 잔차인데요. 잔차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구한 압축 강도 값이 있잖아요. 그 값하고요. 뭐 5개 있으면 5개 값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5개를 더해서 나누기 5로 해서 평균 구해놓은 값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평균하고의 값들의 각 차들이 있죠. 만약에 A, B, C, D, E라면 A에서 평균가 X-를 뺀 거, B에서 평균가 X-를 뺀 거, C에서 뺀 거, D에서 뺀 거, E에서 뺀 게 있겠죠? 그것들의 제곱, 그 제곱을 전부 다 합친 것이 S예요. 그 S값을 실호개수, 요것만이 5개다. 그러면 5개 N-1 해서 루트 씌우면 시그마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15회까지는 그런 보정 개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호칭 강도 FCN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배합 강도 FCR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만약 호칭 강도가 21 미만이다. 또는 21 이상 35 이하이다. 35메가파스칼을 초과한다에 따라서 FCN에 7을 더하고 8.5를 더하고 그 다음에 1.1 FCN 플러스 5를 더합니다. 5를 더해요. 자, 그러면 아까 호칭 강도 FCN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했죠. 사용 안 하는 경우. 그때는 설계 기준 강도 FCK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이 FCN 자리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FCK로 싹 바꾸면 돼요. FCK.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죠? 그러니까 FCN 값으로 암기를 해 놓으시고 FCN을 안 쓰고 무시한다. 그러면 설계 기준 강도로 그 자리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결합지에서 내구성을 고려해 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구성을 고려를 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공기연해 콘크리트, 즉 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내구성을 고려해 정하는 경우에 물결합제비는 60% 이하입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위 수량은 185kg/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밀성을 고려하는 게 있었죠. 이때는 물결합제비는 50% 이하가 표준이고요.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물결합제비는 55% 이하가 표준이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단위수량. 단위수량은 우리가 그 워커빌리티,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배우셨나요? 가능한 적게 해야 콘크리트 강도가 높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걸 기본적 원칙 안에서 단위수량을 결정을 하라는 것이고요. 혼화제를 희석시키거나 녹이는데 사용된 물은 당연히 단위수량에 포함을 시켜라. 아까 앞에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랑 C값은 우리 단위 결합제 비, 즉 물 시멘트 비,
시멘트만 따지면 물 시멘트 비겠죠. 여기에서 단위 수량이 결정이 나면 예를 들어서 물 시멘트 비를 40%를 하겠다 그러면 0.4죠. 그러면 C는 어떻게 돼요? 물 시멘트 비를 0.4로 나누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식으로부터 구해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장골제율이 있었어요. 장골제율. 장골제율은 S per A로 쓰는데 이 A가 전체 골재량이에요. 그걸 대변합니다. 그래서 전체 골재량분의 장골재량, 그것이 장골재율이 되겠죠. 근데 장골재율을 왜 따지느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입도라든지 장골재 입도라든지 콘크리트의 공기량이라든지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험을 통해서 장골재율을 얼만큼을 해야 될 거냐 이걸 정해야 되는 거고요. 이 공식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 골재의 절대 용적 A분의 장골재의 절대 용적 S 그래서 곱하기 100입니다. 뭐 무게가 아니에요. 질량이 아니에요. 용적입니다. 용적. 그래서 장골재율을 정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장골재율을 작게 하잖아요. 그럼 전체 골재량 중에 장골재가 조금 적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콘크리트를 얻기 위해서 단위 수량이라든지 단위 시멘트량이 좀 감소합니다. 그것이 좀 경제적이 돼요. 이거는 이제 잘 굴러다니잖아요, 골재들이. 그리고 그런 것 워커빌리티가 확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위 수량, 시멘트량이나 단위 수량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너무 작아지면 이제 콘크리트가 거칠어져요. 잘 안 굴러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굵은 놈들이 많다라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로 분리도 발생할 우려가 좀 크고요. 그래서 워커블한 콘크리트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장골재율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콘크리트 배합을 변경할 때요. 그 시방 배합을 보정하는 이런 규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래의 조립률이 모래의 조립률이요. 0.1만큼 크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장골재율은 0.5만큼 크게 라는 거고요. 0.1만큼 작아지면 작게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슬럼프 값이 1cm만큼 크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단위 수량을 1.2%만큼 크게 하는 겁니다. 그 슬럼프가 1cm만큼 작아지면 단위 수량은 1.2%만큼 작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량이 1%만큼 크면 장골재율은 0.5에서 1만큼 작게 하고요. 단위 수량은 3%만큼 작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크면 크고 크면 크게 했어요. 공기량은 크니까 작게 하고 작게 하네요.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공기량이 1%만큼 작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만큼 크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시멘트비가 0.05만큼 크면 어떻게 할 거냐? 장골재율은 1만큼 크게 하면 됩니다. 0.5만큼 작아지면 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정을 할 때 크면 크고 작으면 작게 하는데 공기량 부분만 있어서 반대로 크면 작게 하고 작으면 크게 하더라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